15일에 송출되었던 1차 방송에선 학과 통폐합, 교양 강의 수의 축소, 교수와 조교수의 감축 문제, 16일에 송출되었던 2차 방송에선 바로민선 교육, 청소 근로자 경비원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묻는다에선 그동안 송출되었던 방송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묻는다 1차에서 다뤘던 내용은 학과 통폐합, 교양 강의 수 축소, 교수와 조교수 감축 문제였다. 현재 우리 대학의 단대별 구조는 정보미디어대학이 미래산업융합대학으로, 미술대학이 아트앤디자인스쿨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멀티미디어 학과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로 변경되고 콘텐츠 디자인학과와 컴퓨터학과가 통합된 디지털 미디어학과가 새롭게 등장했다. 더불어 사회과학대학 소속인 경영학과, 자연과학대학 소속이었던 의료학과, 미술대학 소속 산업디자인학과가 미래산업융합대학으로 단과가 변경됐다. 학교 측에서 차후 있을 학과 통폐합의 선별 자료로 쓰기 위해 학과별로 발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위 15%의 학과 또는 학부는 통폐합이 진행될 것이다. 교수들은 2016학년도에서 2018학년도 실적과 2018학년도에서 2019학년도 학과 발전계획서를 내야 하고 이에 반영은 차후 학과 통폐합으로 이뤄질 것이다. 지금 학교 쪽에서 각 학과별로 교수님들의 의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너네 과를 어떤 식으로 유지할 건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라 이런 식인 거예요. 대부분 교수님들이 통합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더 이상 단일 학과를 운영하는 거를 학교 쪽에서 조금 힘들다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고, 앞으로의 이제 정책이라든가 앞으로의 이제 교육 상황 같은 거에 맞춰서는 통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분들, 그리고 뭐 이미 이전부터 받아들여서 주장했던 분들이 이제 섞이기 시작하면서 통합은 좀 지금 올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조금 교수님들 의견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좀 다루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조교 인원 감축이라던가 교수 인원 동결 같은 경우가 저는 사실 이제 향후 학교가 지향하는 바와 일맥상통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향후 학교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바가 학과 개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2013학년 1학기와 대비했을 때 2016년 1학기 강의수 300개가 감소했다. 강의수가 감소하면서 학생들은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원하지 않는 강의를 선택해야 하고 그만큼 학생들의 만족도는 떨어진다. 또한 고학번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과거보다 교양의 다양성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소프트웨어 관련 수업은 늘었으나 수업의 다양성은 많이 줄었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46대 총학생의 올투게더는 기초교육원에 교양 강의 추가 개설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기초교육원에선 수강 인원이 차지하는 과목이 많기 때문에 강의 신설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하지만 6이 남은 과목은 주로 교양 필수 과목, 어널스 프로그램, 한국학 강의 등이었다. 또한 기초교육원 측에선 학교 측에서 상의 후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답이 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그러한 의견을 모아달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학교 측에선 학과별로 조교 감축 공문을 보냈으며 학과에서 조교를 추가적으로 요청하면 학교 측은 고려해 다시 답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가 받아들여진 과는 거의 없었다. 또한 학생들의 수업에 꼭 필요한 교수의 수도 제대로 충원되지 않고 있다. 공예학과의 전임 교수는 단 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타 학과 역시 교수의 수가 부족하지만 충원되지 않고 있다. 2017년 5월 1일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학과 통폐합 중단, 학생과의 학사협의체 신설을 주장하며 본관을 점거했다. 이들은 본관 점거 일주일 만에 학과 통폐합 전면 철회와 학사협의체 신설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다. 우리가 묻는다 2차에서 다뤘던 내용은 바로민선 교육, 청소 근로자 경비원 문제였다.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두고 글로벌 시민 소양을 갖추고 공동체의 화합을 이끄는 실천형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인 바로민선 교육.
바로민선 교육은 교양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능한 과목이다. 1학년과 2학년 때는 패스와 페일, 3학년 때는 성과에 따라 성적을 나눈다. 이는 인성교육이라는 수업의 목적과는 맞지 않게 인성에 점수를 매기는 것이란 의견도 있다. 포털 사이트의 고환경을 검색하면 가장 첫 줄에 나오는 그녀에 대한 정의는 친일파이다. 그녀의 생효활동은 일제강점화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바로민선교육 명칭 자체에는 친일파의 호인 바롬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바롬이라는 명칭만이라도 바꿔달란 학우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바로민선 교육관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고환경의 대형 인물 액자는 마치 북한의 우상숭배 모습이 떠오른다는 의견도 있었다. 바로민선 교육관 내에선 수면 바지와 슬리퍼를 착용해선 안 되며 조리된 음식과 주류를 섭취해선 안 된다. 음주를 하고 바로민선 교육관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며 흡연과 담배 소지 또한 불가능하다. 바로민선 교육이 가지는 합숙이란 특징 때문에 낯을 심하게 가리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학우들은 교육기간 내내 힘들어하곤 한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이어갈 수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우들도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근로하고 계시는 청소근로자분들의 수는 55명. 청소근로자분들의 업무는 오전 6시부터 저녁 4시까지, 식사시간 2시간을 포함하여 총 10시간 동안 이뤄진다. 청소근로자에게 주어진 휴게 공간은 50주년 기념관 6층, 조형예술관 4층, 국제생활관 2층, 중앙도서관 지하, 샬롬하우스, 바로민선교육관, 평생교육관에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탕비실 외에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지만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제외한 근무 시간에는 휴게실을 따로 이용할 수 없다. 휴식 시간인 9시부터 10시에 아침 식사,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식사로 총 2시간이다. 이 2시간을 제외하곤 공식적으로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 때문에 근무 시간인 8시간 중 3분 5분 정도의 짧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선 화장실에 마련된 탕비실이나 사람들의 눈에 잘 닿지 않는 건물의 지하를 휴게 공간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청소근로자에 이어 학우들은 매일 아침 경비원분들이 차량에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경비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 역시 학우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총무인사팀에선 경비원분들이 차량에 인사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오래전부터 거수경례를 하던 것이 시대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작년부터 목례로 바꾸라고 권고드린 바 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었다. 또한 딱히 인사를 하는 정해진 대상이 없으며 대상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현장 대원들의 의견 수렴 중에 있단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정규 직원 3명, 용역 직원 18명으로 총 21명의 경비원분들이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근무 중이다. 경비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총무인사팀은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인력 경비보단 시스템 경비의 비중을 늘려가는 추세라고 답하며 예산 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였다. 때문에 본교 역시 상반기에 CCTV 카메라의 확충, 출입 통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시행하여 방범 보안 기능을 강화했다고 답했다. 저희 SWBS는 이번 특별방송 우리가 묻는다를 통해 다양한 학교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이번 특별방송을 취재하면서 우리의 힘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강합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묻는다는 끝이 나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학교 소식을 발빠르게 취재하는 SWBS가 되겠습니다.